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커피는 치매에 좋은가? 여러 가지 사실 커피의 혜택이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또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치매를 일단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매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질병이죠.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병이 치매인데요. 치매가 생기는 이유들이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기는 그 치매의 60%에서 80%는 알츠하이머스 디멘샤라고 합니다. 디멘샤. 이 디멘샤라는 말이 치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스라는 것은 알츠하이머라는 그 의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처음에 이 치매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혹은 알츠하이머스 디멘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치매의 60%에서 80%가 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를 생각하시면 기억이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점심 때 무엇을 먹었지, 또 언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내가 치매가 왔냐 하고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면 건망증에 더 가깝고요. 치매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저녁 언제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치매입니다. 그래서 아예 먹었다는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수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양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 치매 증상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깜빡깜빡 뭘 했는지 무엇인가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은 건망증에 가깝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들을 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한 그 건망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망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단순화시키면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생활 습관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 이 알츠하이머성 그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그 대표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두뇌세포 막의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끊어져서 A 베이타라고 되어 있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단백질이 똑 잘라져 가지고 혼자 떨어진 그 물질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뇌세포 속에 이렇게 쌓이면 진한 색깔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색깔들, 이러한 것들이 뇌세포 속에 쌓이면은 뇌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츠하이머성 그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개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커피가 정신을 바짝 나게 하니까 혹시 커피를 마시는 것과 치매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과연 커피가 치매를 도와줄까?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해서 실제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걸리게 하는 베이타 아밀로이드, 이것이 이제 그 단백질 중에서 그 단백질 이름이 A 베이타라는 게 있는데 베이타 아밀로이드라고 읽습니다. 베이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 물질이 두뇌 세포에 누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쥐 실험으로 하면은 가능하겠죠. 쥐도 우리가 함부로 막 실험실 쥐더라도 함부로 죽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빠르게 그 쥐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의 20여 년 전에 이제 이 쥐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참 그 쥐를 희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이 쥐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커피를 마신 쥐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커피를 마신 후에 치매가 진행되지 않는가, 그것을 연구한 실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쥐들이 어떻게 커피를 마시나 이제 의아하시죠? 근데 쥐가 마시는 물에다가 이제 쥐가 마시기 좋게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그냥 물 대신에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보통 쥐들이 36주를 살아요. 36개월을 삽니다. 36개월. 그러면 약 3년이죠. 3년을 사는데 이 쥐들에게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쥐가 이렇게 커피잔을 들고 커피를 마시지는 않죠. 그런데 쥐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쥐가 마시는 물에다 쥐가 이렇게 있으면 쥐가 마실 수 있는 요만한 그 물그릇에다가 커피를 탑니다.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36개월, 3년 정도 사는 그 쥐들에게 한 18개월 동안, 그렇죠. 쥐의 일생의 반이죠. 18개월 동안 커피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 쥐들이 마신 커피의 양은 사람이 마셨을 때 한 500mg 정도 되는 양입니다. 500mg이면 커피 5잔이에요. 한 잔에 약 100mg의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커피를 5잔씩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5잔이고요. 쥐의 몸무게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쥐의 일생의 18개월, 절반을 마시게 했으니까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5잔씩, 예를 들어서 90년 사시는 분은 45년을 마시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마시게 하니까, 쥐의 일생의 절반을 마시게 하니까 이 베이타 아밀로이드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매 예방에 매우 탁월하다, 매우 좋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제 보도되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 더 신나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쥐 실험을 했고 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이러한 실험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인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5잔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뇌를 분해할 수가 없잖아요. 뇌를 해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치매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치매기가 조금 있었는데 완전히 악화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커피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5잔을 마시게 되면 어떠한 후유증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후유증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통이 있습니다. 이 두통을 반동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rebound headache이라고 그러죠. rebound headache. 그러니까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제 아침에 마시고 오후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마시면 이제 혈관이 쫙 수축이 돼요. 혈관이 쫙 수축이 됐는데 이제 커피 약효가 떨어지면은 이제 수축이 됐던 혈관이 더 넓게 이완이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 압력이 세지니까 두통이 생기는데 그것을 반동성 두통 혹은 리바운드 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커피를 마셔주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머릿속에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커피 그냥 한 잔만 마셔도 혹시 반 잔만 마셔도 막 불안하고 떨리죠. 근데 5잔을 만약에 마시면 정말 정신없이 불안감과 그냥 초조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계속 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5잔을 마시게 했을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불안감과 그 다음에 초조함, 그 다음에 불면증이 생깁니다. 근데 커피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또한 이 불면증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것이 물론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숙면을 취해서 쉬어서 완전히 몸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두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온 몸이 충분한 쉼을 취하지 못하고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5잔씩 40년을 드신 분이 과연 온 몸이 온전하게 건강한가? 이것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잠을 못 주무세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회복을 잘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신 다음에 금방 이빨을 그 이를 닦으시면 굉장히 강한 그 태닌, 씁쓸한 그 태닌 물질이 있어서 그 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그 이 색깔이 좀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의 색깔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가 탈색이 됩니다. 탈색 또는 변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물론 심장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심장 떨림증이 생겨요. 그렇죠? 심장이 그냥 박동이 제대로 뛰지 않고 막 급하게 뛰고 어떤 때는 박동이 멈췄다가 또 빠르게 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제대로 그 박동수가 고르지 않는 불규칙한 그 박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염이나 그 다음에 역류 현상이 생깁니다. 위산 역류 현상. 왜냐하면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지금 커피가 굉장히 막 마시고 싶게 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소위 이제 하트번이라고 하는데 식도에 불이 나는 현상인데요.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이 식도 사진을 보면 보통은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여기 괄약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이 분문이 커피에 의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커피에 의해서 쫙 열리면 위산이 거꾸로 역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식도가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고 위산 때문에 식도가 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식도염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피 속에 있는 그 물질 자체가 위산 과다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그 다음에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제가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뼈는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칼슘이 한 50mg씩 이렇게 빠져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뼈가 약해져서 뼈가 골절이 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것이 완전한 실험 결과는 아니지만 혹시 사람에게도 이렇게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약물 수준으로, 그렇죠? 약물 수준으로 쓸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장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5잔씩 마셔야지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쥐 실험에 국한된 것이지 아직은 사람에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러한 저런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는 돼 있고 관련된 연구 자료는 있는데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자료들은 있는데 인과 관계가 있다. 연관 관계보다 인과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커피를 마셨더니 치매가 예방이 됐다.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인과 관계에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5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두통이나 반동성 두통이나 불안감, 불면증, 그 다음에 이해 문제, 심장의 문제, 위염, 위궤양, 이러한 골다공증 내지 골절, 뼈 골절,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면 약으로는 혹시 섭취할 수 있어도, 복용할 수 있어도 이것을 생활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할 생활 양식으로 권장하기에는 부적합한 음료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도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의학적인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과연 이것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인가? 이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지만 내 생활 전체, 내 생활 철학에 포함되어야 될 음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커피를 믹스된 커피 믹스를 통해서 75%의 사람들이 섭취한다는 것이 201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커피 믹스를 보면 설탕과 크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된다 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폼이 나고 그리고 뭔가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커피의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과연 겉으로 나타나는 그 여유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유를 주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손자나 가족들이 컴퓨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컴퓨터 때문에 밤을 새우고 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함께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쉼이 없는 계시록 14장 7절 이후에 쭉 보면은 밤낮 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생산해낸 컴퓨터와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 농수산물 만드는 그러한 재배 방법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 콩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실 석유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석유 다음으로 많이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는 물질이 바로 커피인데요. 과연 우리의 삶에 쉼을 주는가, 여유를 주는가, 아니면 더 바쁘게 만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여유가 없게 만들고 또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받아서 그 질문을 잠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과연 피부에 피부 건강에 좋은가? 이런 질문을 특별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커피 안에 그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커피가 그 항산화제를 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커피 속에 있는 항산화제도 노화 방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피부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이 카페인이 분해가 되면서 디아필린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 디아필린이라는 물질은 이뇨제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시면 여러분들이 소변 보러 많이 가시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커피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디아필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피부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면 피부에 무엇이 듬뿍 유지되어야 합니까? 듬뿍 들어있어야 됩니까? 피부의 젊음은 수분입니다. 근데 수분하고 이뇨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분이 어떻게 돼요? 피부에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많이 마셨을 경우에 피부가 젊어지는 것보다 피부에 노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인 분들이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는 더 건조하게 돼서 굉장히 몸에 사실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의 혜택도 있지만 커피의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저는 약으로 봐야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커피가 왜 이렇게 혜택이 많은가 하면 물론 거기에 항산화 물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대부분의 혜택은 사실 카페인 여러분들이 처음에 카페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카페인 때문에 한국말로는 카페인 때문에 커피의 혜택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카페인이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게 몸속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냐면 이 카페인은 가만히 앉아서 운동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제입니다. 근데 이 자극하는 만큼 제가 지금 반은 지웠는데 후유증이 많죠. 그래서 카페인은 혜택도 있지만 후유증도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해로운 후유증은 위 속에 산을 많이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을 더 효율적으로 자극을 시키면서 후유증이 전혀 없고 위를 더 건강하게 하고 뼈를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온 몸을 회복하게 하는 수면을 돕는 그 신이 내린 명약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훨씬 더 건강을 풍요롭게 더 후유증이 전혀 없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운동인데, 굳이요 커피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 신이 내린 후유증 없는 명약을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000보씩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커피가 주는, 카페인이 주는 모든 그 혜택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고, 후유증도 전혀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